예,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원장님, 이번 주에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이었죠. 정찰 위성, 야심찬 우주 개발이다 하고 발사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잔해물을 우리가 다 인양을 해가지고요. 그 무슨 만리경인가? 그런 것까지 다 발견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갖다 놓고 우리가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8월 24일에 두 번째 발사했는데,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이게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지점, 조금 더 멀리 가긴 했지만 비슷한 시점에서 폭발을 했는데 5월 31일 날 그 1차 정찰 위성 만리경이라는 거 건져 보니까 거의 망원경 수준의 그것이 달려 있었다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이랑 관계부문 일꾼들이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아주 엄중한 결함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분발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위에 국가우주개발국도 위에 간부들이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정말 들들들들 볶아서 85일 만에 쐈는데, 이번에 쏜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정신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협의가 나오고 선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하는 게 1차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9일이 자기네 말하면 이른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꺾어지는 애네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때 이제 축포를 쏠라 그랬는데 축포가 올라가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1차 때도 아주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는데, 아마 두 번까지 실패하면 아마 거의 펄쩍펄쩍 뛸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그 외국에서 뭐라고 자꾸 그럴 것 같으니까 1단계, 2단계는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3단계에서 폭발 실험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빨리 쏘라 그래서 쏜 것 자체가 결국은 이번에 실수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너네들이 발사 준비가 다 되면 쏘라 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어떤 날짜에 맞춰서 거기까지 무조건 쏘라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없이 일단 쏘고 보고 그냥 다행에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걸 또 전번보다는 1차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졌대요. 황해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이 그걸 또 찾아내겠다고 또 나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나서면 이제 1차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정말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국민들한테, 자기네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체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건져내면 또 김정은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화를 낼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쨌든 사람들의 어쨌든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사일 실험을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도 실험도 했지만 결국은 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을지 자유 방패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훈련을 시작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대응을 두 가지로 생각인 것 같아요. 정찰 위성을 하나 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네가 순항 미사일을 쏜다고 그랬는데,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갔는데, 이제 거기 사진이 준비되면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감독님, 그 전략 순항 미사일 김정은이가 발사되는 장면, 그거죠. 저게 사실은 북한이 경비함이라 그랬는데, 경비정입니다. 정입니다. 경비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초계정 수준의 배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합참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 배가 10년 건조된 지 10년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배에다가 페인트 칠만 새롭게 하고 거기다 이제 함대함 미사일 저거 전문가들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 우란 35라고 러시아에서 만든 함대함 미사일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사정거리가 최고 200km인데 네. 그거에 비슷하게 만든 게 역설계에서 들여다가 그것을 뜯어가지고 역설계에서 만든 게 금성 3호입니다. 금성 3호라는 함대함 미사일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보고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합참 관계자들도 그랬어요. 전략 순항 미사일 쏘기에는 배가 너무 작다. 작다. 예. 저거 말고도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 김정은 크기하고 배 크기 보면 우리 그냥 초계종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이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양함 같은 거, 구축함 같은 거, 이지스함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동해함대 경비함 하나 있고 서해함대 경비함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경비정이거든요. 경비정이다. 그리고 이제 어뢰정들이 있고 잠수정, 잠수함이 있는데 아마 저거를 쏘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같은 한미의 어떤 공조에 우리가 이렇게 전략순항 미사일로 우리가 대비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전문가들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블러핑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저희 북한 주민들한테는 먹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있네. 네. 저런 걸 쏴서 성공을 했네. 실패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이나 대형 방사포를 쏴서 맞아서 성공했다는 거는 청진 앞바다쯤에 있는 알섬에 미사일이 가서 꽂히는 걸 여러 번 사진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진도 없어요. 그냥 사진 배 몇 장 사진 찍은 거하고 김정은이 배에 올라간 거하고 저렇게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만 있지 가서 맞은 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얼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사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때처럼 뭐 미사일 같은 거 해서 뭐 입이 해발쭉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근엄한 소위 얼굴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냥 발사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 함대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그 북한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을 을지 자유 방패 UFS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응이 너무 미미해요. 그전 같으면 뭐 또 ICBM 쏜다 무슨 왜 그전에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김정은이가 원산 앞바다에다가 포를 한 200, 300문을 갖다 놓고 일제히 바다를 향해서 쏘는 훈련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훈련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재나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물자나 이런 데서 많이 고통을 겪으니까 저렇게 조그만 배에 가서 순항 미사일이라고 쏘는 그런 수준의 지금 북한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원장님 그 말씀은 이제 이제 알아들었는데 전략 순항 미사일은 자기들이 주장했는데 우리 이제 군 당국은 그 전략 미사일도 아니고 제대로 뭐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절하했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정찰 위성이 85일 만에 쏜 게 또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근데 이거를 24일 오전 3시 50분에 발사를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6시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6시 15분 보도로 그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10월에 또 3차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뚜껑이 그냥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아예 닫혀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월에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들도 이 회복 불가능한 이런 어떤 늪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쏜다고 한 거는 아마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서 쏠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구절에 못 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사일은 북한이 많이 만들어 봐서 네. 미사일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정찰 위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레이더나 뭐 첨단 부품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렌즈를 비롯해서 아주 고가치, 고부가가치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북한이 과연 한 달 동안에 그런 것들을 또 얻어서 갖다 만들 수가 있을까? 위성이 사실은 자동차나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물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에 또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올린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무조건 10월 10일에 맞춰서 쏘라. 그러니까 이제 또 10월 10일에 맞춰서 김정은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거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차 10월에 3차 발사도 김정은 그거를 지시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마 어저께 밤에 꼴떡 8월 24일 밤에 네. 막 샜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군도 새벽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뭐 액체 투입하고 뭐 이런 네. 걸 다 보고 있었고 올라가는 거 다 봤고 실패하자마자 우리 군이 발표를 했는데 아마 김정은도 조마조마해서 봤겠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고 이제 무조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쏴.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 10월에 맞춰서 다시 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세번에 이제 실패를 하면 아마 김정은이 손에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아마 북한 기술자, 과학자들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고 네. 이번에도 전번에 보면 1차 때 실험을 보면 과학자, 관계자, 기술자, 국가우주개발국 몽땅 당적으로 다 살펴보라 그랬거든요. 이번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살펴볼 거 아닙니까? 네. 살펴본다는 게 이제 검사하고 감사하고 검열을 한다는 소리인데 네, 네. 그러면 거기 또 몇 명은 또 목이 날아갈 거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연구도 잘 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또 이제 10월 10일이면 이제 한 달쯤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완성을 해야 된다고 이 조급하면 뭔가 또 일이 그렇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을 하는가? 그래도 또 실패를 했어요. 원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그 북한 발표로는요. 지난번 5월 31일 그때 실패할 때는 그때는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요번에는 실패 원인이 그건 아니고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단계 실패 원인은 이게 잡혔는데 네. 좀 3단계에서 새로운 그 오류가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네. 또 요거는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1단, 2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며 네. 3단에서 비상폭발 장치라는 게 아마 미사일이 제대로 안 날아갈 때 폭발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처럼은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오류가 생겨서 결국은 폭발했다. 요거는 작은 결함이니까 네. 요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네. 우리 10월 중에 무조건 발사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김정은에게 보고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라면 그냥 쉽게 또 오류를 교정해서 네. 10월에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10월에 3차 발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이 원인 분석 이게 한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숙청을 면하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약간 충분히 높죠. 허위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을 잘못을 범했을 땐 그것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두 시간도 못 돼서 분석을 해서 네. 김정은한테 보고했다는 건 이게 잠깐 문제가 있구나. 그게 이상하죠. 2시간 만에 실패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특정 그거를 잡아낼 수 있나요? 미국도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네. 북한이 무슨 그렇게 신박한 기술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그걸 2시간 전에 발표를 해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내서 원수님께 이렇게 요거 3단계에서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네.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혼났으니까 네. 아마 2차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아내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드리자. 이러니까 좀 뭐 오류가 그것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 자기네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빨리 보고했고 김정은이가 보고를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고 그것이 중앙통신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중앙통신이 발표하는 게 6시니까 그게 그렇죠. 한 3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참 그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 그러니까 밑에서 간부들이 뭔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자그마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3번째 올라가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야, 이 참 점점 꼬여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뭐 대응 카드가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전략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정찰 위성 2번째로 쐈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야, 이게 뭐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 결국은 이번에 그 다들 지금 많은 초점의 관심이 이제 김덕훈 총리가 이제 예, 북한 그렇죠. 총리가 예. 이제 제자리를 보존하겠느냐 예. 이거에 지금 올려 있는데 이제 사진부터 먼저 보시고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 보면 김정은이가 네. 수해 현장 간 거의 거죠? 저 허벅지 끝까지 가는 저 그 물판에 들어갔어요. 네. 저걸 보는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전 철저히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북한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내각에 대한 그 비판을 했는데 네. 제가 그것을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성스럽게 문란해졌고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건달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내각 총리의 무맥한 사업 태도와 삐뚤어진 관점에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네. 인민 생활을 책임진 안주인, 안주인은 아내, 네. 아내를 안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네. 내각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나와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중앙,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예요. 당중앙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 그러는데 당중앙이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법적으로 당적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원장님, 이게 이제 북한의 내각 총리를 하면은 네. 뭐 그 얼핏 직제상으로 보면 중국 국무원 총리, 네. 지금 리커창인데 리커창은 서열 2위예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데 북한 내각 총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낮은 그 위상에 적은 그냥 실물 경제 담당 정도인데 근데 과거에도 이게 내각 총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적의 배꼽까지 거의 어느 물속에 들어가서 네. 내각 총리가 뒷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들씌웠다는 건 북한이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으로서도 못하고 내가 그래도 내각이 총사령관이라고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그렇게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인민들이 모든 겪고 있는 모든 식량난이나 경제난이 결국은 김덕훈 내각에 있다.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이 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 점 말씀해 주세요. 내각에서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적 전응합니까? 네. 지적 전응아들이 어떻게 내각에 가서 내각 사업을 지도합니까? 그리고 미수가들입니까? 정치적 미수가. 이런 미수가들이 어떻게 중앙부처에 국장을 하고 상을 하고 부상을 합니까? 이거는 내각을 완전히 잡아먹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 대사관 맞은편에 그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전문 부장, 내각 부총리 이상이 사는 원형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원형 아파트. 두 개 타워원 원형, 타워 팰리스 원형이 이렇게 돼 있고
길게 가운데로 이렇게 쭉 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누가 이제 신지호 의원님이 네. 어제 총리로 임명됐다. 그럼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오. 이게 오. 북한 총리는 항상 칠성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도자는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경제 사업을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경제에 누구를 앉혀놓고 네. 뭐가 잘못되면 총리한테 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리 중에서 북한 총리 중에서 제대로 그래서 끝낸 사람이 연영묵 총리라는 사람. 그렇죠. 연영묵. 예. 연영묵이 91년도 한국의 예, 예. 남북 총리회담 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후에는 금방 빼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맞아요. 임명을 해서 뺐어요. 그 사람 빼놓고 이종옥이니 뭐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농촌에 가거나 농장원으로 가거나 다 그 어떤 노동교화소로 가거나 다 잘못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되고 정치국 위원을 되고 그리고 총리를 하는데 이렇게 체계상으로만 보면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총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외화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얼마입니까? 5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 6억 5천. 참. 그런데 장성택이가 쓰는 돈이 2천만에서 5천만 달러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총리는 예. 임명되면 그 집에서는 울어요. 그러니까 실권은 별로 없는데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막강하게 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군당 책임비서라고 여기는 하면 뭐 사실은 군수인데 예. 뭐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가 없으니까 뭐 거기는 이제 당원협의회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우위 체제니까. 당우위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말하면 네. 군수라 그러는데 그렇죠. 군수보다도 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질적으로 이게 대우해 주는 거는 잘해줘요. 그러니까 쌀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하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권한 하나도 없죠. 군대 권한 없죠. 보위부 권한 없죠. 사회 안전성 권한도 없죠. 특수기관 다 빼놓으면 일반 경제인데 일반 경제는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예. 군수 경제는 또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 예. 이 총리가 잘못해서 간석지가 무너졌습니까? 제방이?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이제 뭐 인민 경제가 있고 군수 경제가 있고 뭐 당이 또 관할하는. 그렇죠. 수령 경제 예. 있고 뭐 군수 경제 있고 일반 경제 있고 그런데 일반 경제의 사이즈는 정말 작아요.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이 책임을 잔뜩 지어놓고 내가 하라는 뭐 정찰 위성도 네가 맡고 뭐도 네가 맡고 네가 맡고 다 해.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술렁거려. 이게 도대체 뭐 다른 나라들은 이거 코로나도 다 풀고 국경들도 다 열었고 이렇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는 왜 쌀도 못 주고 밥도 못 주고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나라가 되는 거야? 지금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 장마당 세대는 거의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주의 나라에서 쌀도 제대로 공급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사회주의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걷어들이질 못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TF를 만들어서 무슨 분자를 모두 색출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 내각을 상대로 해서 정치적 미수가 지적 전응아들을 몽땅 잡아내라 그랬어요. 네. 이게 그거 보니까요. 1990년대 중반에 고난 행군 시절에요. 그때 뭐 아사자가 막 속출을 하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쓴 수법 중에 하나가 그 농업비서 있잖아요. 노동당 농업비서 서관이가 농단을 했다. 그 간첩 혐의가 있더라. 그래 그 서관이를 공개 처형하고 당 간부들 2,000명 수청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흉흉하잖아요. 제2의 고난의 행군, 개성 같은 데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뭐 등등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수해까지 막 이렇게 벌어졌으면 이건 도저히 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민심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예. 이 북한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서가리 비서를 얘기했는데 200~300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예.
농사를 책임진 사람이 당중에 농업 담당 비서거든요. 그렇죠. 그게 서관인데 네. 서관이가 간첩이었다. 음. 미제 간첩이어서 네. 우리 농사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체제를 망가뜨리려고 했다 해서 총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0명을 총살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김정은이 올라와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렇죠. 화폐 개혁을 하는데 2009년에 하네요. 네. 2009년도에 했는데 이제 북한 돈 1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화폐 개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15만 원 이상 되는 돈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대 1로 하면서 15만 원까지만. 15만 원까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돈을 휴지로도 왜 김일성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죠. 휴지도 못 쓰고 버리지도 못하니까 강물에다 갖다 다 버린 거야. 강물에. 그래서 김일성 얼굴이 강물에 새까맣게 떠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반항을 표시한 거야. 그때도 너무 술렁거리고 뭐 돈을 국가가 강탈해 가느냐 이러니까 박남기라는 그 사람이 당중안의 계획 담당 네, 재정계획부장이었네요. 재정계획 부장이면서 비서였는데 네. 비서가 지주의 손자였다. 요놈이 일부러 우리 경제를 망치려고 화폐 개혁을 했다. 근데 북한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식하려고 화폐 개혁을 요놈이 한 것이다. 요놈이 한 것이다. 그리고 요놈이 조상을 캐보니까 할아버지가 지주더라. 지주더라. 그래서 총살을 한 거거든요. 공개 총살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아니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원외 기술자 하나를 보내는 것도 김정은이가 사인하는 나라인데 네. 화폐 개혁을 김정은이가 그러니까요. 사인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조치를 노동당 부장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총살을 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모면했어요. 네. 이번에 그 사진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북한하고 노동신문 중앙텔레비전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김덕훈 총리라는 놈이 정말 나쁘네. 그 아주 바보 같은 놈들이 내각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지도자는 저렇게 바지에 물이 잠기더라고 철썩철썩 하는데 저렇게 간속지 물판에 들어가서 저러는데 이러면서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내각 총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아주 작성을 했네. 신임을 그렇게 높이 받고 당중안에 상무위원까지 시키고 정치위원까지 시켰는데 뭐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이제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권한의 행군 때 있었고 네, 2009년도 있었고 박남기 있었고 저 보면 사람들이 저 보는 순간에는 그런가?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역시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원장님 저 사진 저 진짜인지 합성인지 좀 모르잖아요. 아니 아마 저건 진짜일 겁니다. 진짜로 해서 딱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잡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척석척석 들어가서 잘 찍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서 이제 전 매체 다 저걸 주는 거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저 지도자가 저렇게 그러니까 지도자까지 저 개고생하게 만든 놈이 누구냐? 김덕훈이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정말 북한이 보면 역대적으로 보면 총리라는 사람은 제대로 끝난 사람이 없고 총리는 그냥 지도부가 잘못한 거는 다 덤탱이 쓰고 교화소 가든 수용소 가든 총살되든 이런 과정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냐? 고난의 행군 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관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2009년 박남기 사건은 뭐냐면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요만큼만 바꿔주니까 분노가 하늘을 치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나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나한테까지 분노의 그 물결이 나한테까지 오겠구나. 그러니까 박남기를 처형해서 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코로나도 그렇지 뭐 굶어 죽는다지 뭐 자살하지 군인들까지 자살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웅성웅성 사회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 지도부랑 규율조사부 이런 것들이 작정을 하고 딱 해서 요런데 요렇게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김여정이든 현성월이든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내가 그럼 들어갈게.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그게 뭐 몇 분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첨벙첨벙 들어간 거야. 그걸 그냥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 사진 보면요.
드론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드론. 예, 저게 이제 뭐 공개된 사진에 보면 노동신문에 공개된 보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물까지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그걸 드론으로 찍었어요. 그럼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있다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야, 이 프로파간다라는 게 북한식 프로파간다. 이게 사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작은 거짓말에는 안 속는다. 큰 거짓말에는 속는다. 이게 누구 말이냐? 게벨스가 한 말이다. 괴벨스가 맞아 그 얘기했어요. 나치 독일의 게벨스가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휙 쏠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 노동당이라는 걸 하고 있고 지도자가 저런 것을 하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이번 위기를 또 탈출해 보려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그때 이제 고난 행군 때 서관이를 처형해갖고 위기 모면을 좀 했고 화폐개혁 실패하고 대참사가 나니까 그때도 또 박남기를 희생해가지고 공개청사해갖고 또 넘어갔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총리가 정말 형식상의 호울 좋은 모자 뻥까우리라고 그러는데 북한 말로. 뭐요? 뻥까우리. 뻥까우리. 뻥까우리라는 게 바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뻥까우리라고 그러거든요. 뻥까우리에 불과하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저희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총리를 잡는구나.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그것이 비등점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식량난이라든가 이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를 뭐 잡아갖고 하는데 아까 그 정찰위성 만약에 다음 달에도 10월 달에서 실패하면 그 누군가를 또 족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군사 책임자도 족치고 이 경제 책임자도 족치고 그러면 그 지도층이 엄청 동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이제 이번에 정말 굉장한 분노를 표출을 할 것 같은데 2차 때 분노를 표출한 거 보면 정말 정신머리가 빠졌다. 심각한 결함이 아니고 엄중한 결함이다. 엄중한 결함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이런 바보들 같은 근데 김정은이 제가 한마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식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욕을 입에다 달고 산대요. 욕을 입에다 달고 산다. 이게 정치적 전응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점잖은 표현이네. 이거를 바꿔 쓴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새끼들이 그 새끼 땡땡땡 이러면 그냥 온갖 욕을 다 퍼부었는데 그래도 좀 바꾼 말이 정치적 전응하니 뭐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이니 뭐 지적 전응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을 쓰면 그 사람 당장 날아갈 거예요. 그럼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내각에 지적 전응아들을 갖다 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같으면 이거 모욕죄로 그렇죠. 고소고발 당해요. 그리고 상이고 부총리고 총리가 자기가 임명했지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지가 지적 전응아를 임명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치적 미소가 지적 진흥아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 놓은 게 자리에 앉힌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럼 지적 전응아죠. 그러니까요. 그냥 이걸 보면 김정은이가 생각이 어떻고 김정은이 지금 분노 정도가 게이지가 어느 정도 높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 임명한 거 지도자 아닌가? 그렇지. 이걸 금방 생각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서 침 뱉기에 자기 침대에 누워서 침 뱉기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건데 이걸 빨리 고비를 겪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가지고 고비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넘기게 될지 요거는 아마 10월달 이제 3차 정찰위성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북한에서 거대한 숙청이 회오리가 뜰 것 같다. 김정은에게 진짜 고난의 행군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민생 경제를 희생해서 지금 군사 도발을 하는데 그거라도 좀 뭐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번번이 실패하고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망가져갖고 뭐 민심이 그냥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군사는 군사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갖다 놓고 전략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무슨 배꼽에 차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 김덕훈이 지적 전응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고비에 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요걸 우리가 한 장의 사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그 계획, 컨텐전시 플랜을 만들고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민방위 훈련도 6년 만에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정말 이제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급변 사태도 하면서 통일 기반 축성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이 김덕훈에 대한 숙청이 또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또 원장님 그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또 예리한 분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